도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64회 대쪽 감사원장 이회창을 주제로 잡으셨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회창 전 의원 네. 감사원장 시절이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이회창의 리즈라고 볼 수 있겠죠. 이회창의 전성기. 그때 막 정말 국민적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럴 때. 근데 왜 이 신한국당 입당하는 바람에 다 까먹고 말이죠. 대통령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당시 이회창 감사원장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정권에, 그죠? 4대강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거 감사원에서 탈탈 털어봐.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감사원은 청와대 털지 못했잖아요. 네. 그럼 정말 그 대쪽 같은 이회창 같은 사람이 감사원에 앉아서 다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이회창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방송을 대쪽 감사원장 이회창으로 잡았는데 마지막 감속에 회창형이 나오네. 참 그렇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의 결정적 순간 하면서 이 이회창 전 국회의원을 다룬 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인 거죠. 네, 그렇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회창 하면 안타까운 비운의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일단 이회창의 리즈 시절 대쪽 감사원장이라고 불렸던 이회창,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기는 1993년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이 1993년 초에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내각을 어떻게 꾸릴지 심사숙고를 합니다. 이 문민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어울릴 사람, 또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던 김영삼은 아직 도처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군사정부의 잔재를 없애기를 희망했고요. 그 적인 부처를 감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성역 없는 감사를 실시하면 군사정부의 잔재를 어느 정도 개혁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진에도 나와 있네요. 이회창입니다. 이회창의 대쪽 이미지가 이 새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에서 이 과거에 공직 비리를 척결하는 감사원장으로서 너무나 적합했던 것이죠. 예. 이벨타르님께서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이라고 많이 싸주시네요. 감사드리고. 이벨타르님 오세요, 이따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이회창이 원래 그 엘리트 주류 법관 출신 아닙니까? 네. 집안도 좋았고, 뭐 서울대학 출신에. 그렇잖아요. 경기고 서울대 라인이니까. 학력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 나오는 기자한테 그 대학 나오고도 기자하냐고. 맞아. 서울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기자하냐고. 그렇죠. 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죽어야 되나?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트 주류 법관이었지만 다른 법관들과는 달리 그 법관 시절에 네. 군사정부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소수 의견을 자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사정권의 사사로운 청탁을 거절해서 전두환 정부한테 찍히기도 했었죠. 찍히기도 했었고 또 당시 만연하였던 법원의 비리, 이회창이 법원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판사들 유흥업소 많이 갔었거든요. 옛날에. 네. 룸사롱 이런데 다 뭐 접대 받으러 가고 그런 거지. 나쁜 놈들이지. 재판하는 사람이 그러면 돼. 어쨌든 그러나 이회창은 그런 유흥업소 출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되고 이회창이 보여준 활동은 정말 압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회창이 갖고 있는 대쪽 이미지, 이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활동 때문에 이 대쪽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자, 이회창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할 때 선거법 위반을 당연시하고 당선되면 그만이다. 이게 그 당시에 풍토였거든요. 네. 에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지 뭐 이거에서 돈 막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풍토가 당연시 됐던 그 시절에 이회창이 일시에 이거를 해소합니다. 그러니까 동해시와 영등포 재선거에서 당선자 대부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선된 사람들을. 그 다음에 1989년에는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사당의 입후보자 전원을 불법 선거 혐의로 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태우와 이렇게 하니까 노태우와 여당이 발끈했거든요. 그러자 이회창은 대통령 노태우에까지 공개 서한을 보내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대통령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시 그 노태우 정권 출발하고 바로 직후에 이랬기 때문에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 보낸 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시끄럽게 너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월거리다 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사표 쓰고 나와버리는.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바로 사표 쓰고 나왔어요. 이렇게 되자
국민들이 이회창을 향해서 열렬히 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면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회창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문민정부 개혁의 깃발을 휘두르던 김영삼이 요거 딱이다 요거 이 사람 감사원장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한 것이겠죠. 자,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네. 김영삼은 당시 대법관으로 있던 이회창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회창에게 감사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회창은 원래 꿈이 대법원장이었는데 감사원장 맡아달라 그러니까 알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장 맡습니다. 그리고 이회창의 취임 일성은 뭐였냐면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한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간섭 뭐야? 대통령 말도 내가 안 듣겠다 이거야. 법대로 내가 하겠다. 이거 사실 감사원장 이렇게 말할 때요. 뭐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래. 이상했죠. 근데 정말로 이회창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절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감사원장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법대로 법전에 써 있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진짜 대쪽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취임을 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설부터 이렇게 보여왔던 그의 깐깐함, 이러한 대쪽 이미지를 익히 알고 있던 국민들도 당연히 열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회창은 힘입어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감사원장 공간이 너무 크고 화려하다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합니다.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 공간이 뭐냐면요. 이제 네. 대통령의 공간이 어디야? 청와대잖아요. 뭐 도지사 공간 따로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감사원장 공간 이제 감사원 됐으니까 여기 와서 살으라고 하는 거죠. 공짜로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지어준 거니까 여기 와서 사세요. 그게 바로 공간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크다는 얘기지. 뭐 또 크면 좋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거부했단 말이야. 왜 이래 감사원장 공간이 왜 이렇게 크냔 말이야. 국민 세금으로 뭘 이따고 짓 했냐 이러면서 거부했다는 얘기죠. 자, 감사원장의 공간이 얼마나 컸을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지가 933평에 건평 150평. 여기다 2층 벽돌 건물에 정원수와 자연석으로 또 꾸며져 있고요. 간이 골프 연습장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언론에 나오네요. 헉, 얘기만 들어도 진짜 화려한. 나 같아도 못 살겠다 여기서. 대쪽 이미지 일단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회창의 인기는 그만큼 더 인기가 치솟습니다. 국민들은 역시 대쪽 판사라며 그를 칭송을 했고요. 덩달아 김영삼과 문민정부의 인기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탄력을 받은 이회창은 여기서 멈추질 않는데요. 곧바로 그동안 성역이라고 불리던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착수를 합니다. 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황스럽죠.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전 군사정부 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회창이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여기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회창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비서실에 이어서 경호실에까지 감사에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진 청와대 내에 몇 인간들의 목이 날아갑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이 또 저희가 있습니까?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입니다. 대쪽 법관이라고 불리웠던 이회창 감사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감사원장은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성역 없는 감사를 다시 천명하면서 과거의 정권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권도 감사 대상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사정 대상을 조율해야 한다는 시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부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오늘 회견에서 율곡 사업 등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전직 대통령도 조사하겠으며 현 정권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으로서는 현 정권이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대한 것과 똑같이 어떠한 성역도 인정하지 않고 엄정하게 감사 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돼 있지만 독자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감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감사원의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독립성을 강조한다 해서 가령 사정체계의 수립에 어떤 지장이 된다 이런 시각이 있다면은 감사원까지도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는 획일적인 사고방식, 과거의 그러한 사고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감사원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다른 행정기관을 묶어서 역할 분담과 업무 조정을 한다면 이는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원장은 균형 잡힌 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정 차원이 다른 검찰 등과의 사정 조율 문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획일적인 상명 하달식의 기획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견해는 법이 정한 감사원의 그 독립적 지위와 그 권능을 또 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안기부와 검찰에 대한 사정 차원의 감사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현재 세무와 경찰에 대한 특별 감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조적 비리의 근원적인 개선을 위한 특별 감사 활동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동엽입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헌법에 정한 대로 누구의 간섭이나 조율을 받지 않고 성역 없이 감사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최근 일부의 의구심과는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원장은 오늘 회견에서 과거의 정권과 함께 현 정권이 관련된 사안에도 감사를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6공화국의 문제를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6공화국의 문제와 사람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예령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은 오는 7일 사정관계자 협의에서 사장의 대상을 조율하는 데 찬성할 수 없고 더구나 사장의 약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명하달식의 기획사정에 찬성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고 수사와 감사는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오늘 회견에서 부분적으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는 개혁을 뒷받침하려는 사장의 의지를 충분히 국민에게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신경민입니다. 자, 보셨죠? 대쪽 감사원장 이해창. 청와대고 뭐 지랄이고 난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감사원 청와대 못 들어가요. 겁이 나가지고 가서 그냥 인사하고 차먹고 오는 게 다야. 근데 당시 김영삼 정권 때는 더 했겠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청와대 감사까지 한 거고 또 영삼이 형이 그걸 가만 안 뒀잖아요. 지금 만약에 누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장이 청와대 막 감사하고 이러면은 박근혜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 감사원장? 바로 뭐가지 날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뭐가지 날라갔죠. 그럼요. 완전 다른 겁니다. 네. 자, 이 감사원장 이회창의 하락을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네.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감사원장 이회창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성역이라 불렸던 이 율곡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율곡 사업은 성역 중에 성역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고 근 2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율곡 사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모험이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주저하지 않았죠. 대쪽 같은 성정으로 밀어붙이기를 감행합니다. 네. 여기에 율곡 사업 나오는데 이거에 좀 잠깐 설명을 설명해 율곡 주세요. 사업을 일단 좀 뭔지 듣고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율곡 사업이라는 게 이제 언제 시작했는 거면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인부전님께서 별풍선 5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주국방을 내세우던 박정희가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군의 재래식 무기를 현대식으로 개량시키고 선진국의 무기를 사들여서 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게 한다는 그런 목표로 한 장기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암호명은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2에 홀을 따가지고 율곡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율곡 사업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개인 화기가 M16으로 바뀌게 되죠. M16으로 바뀌고 또 해군의 호위함, 초계함, 대잠 초계기, 잠수함, 또 육군의 K1 전차, 공격형 헬기, 장갑차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곡 사업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 바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었습니다. 즉 차세대 전투기를 F-18로 할 것이냐 F-16을 할 것이냐 이거의 문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이 전투기 사업에 들어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집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또 그 나라 돈을 뒤에서 빼쳐먹은 새끼들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100% 아니냐. 눈먼 돈. 지금도 국방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국방부가 USB 한 개 말이죠.
2만 원짜리 그 100만 원에 그 납품하고 그러잖아. 2만 원짜리 100만 원에 사고 그런다니까. 그 나머지 98만 원 누가 처먹었어 그러면? 예? 미친 놈들이지. 그다음에 이 모자 베레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저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쌍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모 같은 것도 이게 국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방부에서.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써가지고 속여가지고 팔아쳐먹고 이 국방부가 뭐하니? 그 돈 다 누가 먹었어 그럼 그 돈을. 분명히 누가 먹었다고요. 그쵸.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이 국방부 이름은 몇백 배씩 더 많이 쳐쓰고 앉았으면서도 장성이 나가서 뭐 전쟁하면 진다 있다고 소리 하잖아. 다 해쳐먹은 새끼들이 있기 때문인 거야 이거. 얼마나 해쳐먹었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자 F16, F18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면요. 네. 하여튼 좋아. 이건 구체적인 거 이 차세대 전투기 문제 구체적인 거 좀 뒤에 가서 설명하고 들어가고 어쨌든 이회창이 이걸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다 목날아가게 생겼는데? 그쵸.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또 대통령이 군인이잖아. 군인 출신 아니니까 또 이 차세대 전투기에 노태우가 제일 많이 처먹었어 돈을.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회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박수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사회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엘리트들, 주류 세력들이 이회창 때문에 우리 다 큰일 나게 생겼다. 저걸 죽이자. 이렇게 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회주의자들이 자기 방어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하죠. 감사원장이 월권행위를 한다. 왜 이게 월권행위야? 감사원장이 국방부 감사한다는데. 또 국가안보를 볼모로 인기를 끌려고 한다. 쥐들 해쳐먹은 거 제대로 찾겠다는데 이게 왜 국가안보야? 뭔 상관입니까 이게? 그러면 국방부 이런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정작 감사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일개 감사원장이 태클을 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영사명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원장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만 이회창은 뚝심 있게 밀어붙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전투기가 F-18에서 F-16으로 바뀐 것에 의혹이 있다면서 당시 이제 전직 대통령이겠죠. 노태우에게 서면 조사까지 실시한 감사원은 결국 전직 국방장관 2명을 구속시키고 참모총장 3명,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까지 감방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관련 뉴스 또 율곡사업 비리 관련 감사원의 그 결과 감사 결과를 한번 그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서둘러 발표되는 감사원의 율곡감사.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6명이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조동엽 기자가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율곡사업 감사 결과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등 율곡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측의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오늘 오후 임시감사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율곡사업 감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감사 결과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군 전력 증강 사업의 개선 방향과 비리 관련 인사들의 법적 처리 문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이종구 전 국방장관과 김종희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등 모두 6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의 황영하 사무총장은 고발 대상에는 현직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해 미국 측에 요청한 율곡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이를 분석해 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일 발표로 율곡감사가 종결되고 바로 어제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감사원장의 회동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입니다. 관련 영상이 끝났어요, 이 작가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차세대 방금 보신 것처럼 감사원이 이제 율곡사를 감사했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P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뉴스에 왜 김종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구속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종인이 박근혜 정권의 멘토였던 그 김종인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자, 어쨌든 자, 이 KFP 사업을 좀 보면요. 총 사업비가 50억 달러. 당시 환율로 3조 7천억. 지금 환율로 5조입니다. 5조.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은. 5조. 아이고.
5조 썸바라 그래도 못 쓸 거예요. 공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정도 돈인데. 이 거대한 국책 사업에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이잖아. 국민의 세금을 누군가가 뒷구멍으로 처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까지 이 비리로 연루됐다 하는 게 문제죠. 자, 당시 세관에서 이미 도입이 결정된 성능이 뛰어난 F-18 전투기가 갑자기 F-16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수상하다.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그 소문이 진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 이제 감사원의 바로 감사 결과 때문에 진실로 밝혀진 거죠. 자, 또 검찰이 율곡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커미션을 받아 스위스 및 홍콩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 결국은 뭡니까? F-16이 미국 비행기 아니에요. 노태우가 미국에서 그 회사 전투기 회사에 돈을 받아 처먹어갖고 F-16 선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F-18이었는데 공군에서는 원래 F-18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국방부 장관도 청와대 여러 차례 F-18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비행기를 모으는 공군에서 우리 F-18이 더 좋아요 한 거야. 육군들이 지들이 뭐는데 이걸 마음대로 F-16을 받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계속 추천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때마다 야 재검토해. 다시 검토해. 다시 검토란 게 뭡니까? F-18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재검토하고 지시했고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재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군참모총장 정용후 장군이 있습니다. 정용후 장군. 당시 공군참모총장 정용후 장군이 안 된다고 F-18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웃 잘리죠. 공군 참모총장에서 옷을 벗습니다. 이 옷 벗는 과정도 웃겼어요. 25일간 통합병원에 감금됐습니다. 야, 공군 참모총장을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그랬으면 비행기를 바꾸는데 헤쳐먹으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그 현직 사성 장군을 병원에 감금하면서 또 쫓아내면서까지 이렇게 비행기를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냐 말이죠. 그리고 하여튼 쫓아내면서 군복을 벗었어요. 정용후 공군참모총장은. 또 원래 이제 이 보직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 취임식이라는 걸 합니다. 네. 당연하잖아요. 이 취임식 가는데 이때는 이 취임식도 없었어요. 그냥 나가. 야, 너 그냥 나가. 발로 차버린 거야. 꼴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게 이 추악한 냄새가 났던 게 F-16 선정이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F-16으로 기종이 변경됐죠. 또한 F-18을 건의한 국방연구원의 평가 결과도 조작합니다. F-18이 좋다고 국방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를 싹 조작해가지고 나쁜 비행기예요. 이렇게. 야, 정말 쓰레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말 쓰레기인데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요. 그렇죠. 자, 국방연구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F-18이 우수하다고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네.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고는 회식 자리까지 가졌는데 당시 청와대 김종휘 외교안보 수석이 압력을 가해서 연구원들이 술에 취한 채 보고서를 조작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야, 나 끝나고 회식했는데 압력 넣어가지고 보고서 조작하세요. 그래서 술 취한 채로 조작했다는 얘기죠. 인간들 진짜. 자, F-18이 뛰어나다는 보고서에서 원래 이제 국방연구원의 평가 결과는 뭐냐면 F-18이 F-16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고서가 바뀌냐? F-18이다 F-16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은 F-16으로 최종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결정되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도 F-35 있잖아요, 비행기. 그것도 마찬가지야. 왜? 나는 그래요. 우리 이거 원래 차세대 전투기 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 이런 나라들도 비행기를 이제 공개 입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능도 보고 가격도 보고 기술 이전 해주는 이런 것도 보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 말로 해. 어차피 미국 거로 할 건데. 아니 어차피 미국 거로 하는데 뭐하러 하냐고. 자, 취업한다 칩시다. 네. 면접 한 명 뽑는데 최종 면접에 3명이 올라갔어. 그거 뭐하러 해? 한 명 결정돼 있는데. 사장 조카로 결정돼. 그거 뭐하러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하냐고 그거 귀찮게 뭘 보고서를 작성하고 왜 해? 그냥 미국 비행기로 처음부터 그냥 한다 그러지.
뻔할 줄 알아서 앞으로도요. 우리는 뭐 하면 다 미국 것습니다. 뭐 비행기뿐만이 아니고 뭐만 했다면 다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차세 전투기 그 기종 선택도 상당히 아마 구린내가 나고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나중에 이게 뭐 언젠가 또 이회창 같은 감사원장이 나타나면 이걸 또 수사를 하겠죠. 예, 좀 그러기를 좀 바라네요. 예. 진짜요. 정말 다음 정권 때 정권을 저희가 교체가 되면 감옥 가실 분이 많으세요. 나를 감사원장 시켜줘요. 확 그냥 다 잡아쳐 넣어버릴게. 우리 잡아쳐는 거 잘합니다. 저를 시켜주면 내가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잡아쳐 넣겠습니다. 네, 들으셨길 바라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국방부를 감사한 이회창은요, 이제 안기부에까지 손을 뻗는데요.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평화의 댐 건설 문제를 들고 나와 안기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안기부는 이 소식을 듣고 강력 반발하죠. 당시 일개 감사원장이 감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추구한다는 안기부를 건드리다니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안기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안기부가 원래 최고 권력이었어요. 그 전에 뭐 그게 국정원인 거죠. 그렇죠. 국정원의 전신이죠. 안기부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안기부를 안기부는요 감사원장인 뭐 자료대로 안 주면 그만이야. 안 줘. 뭐 어쩌라고 이러면 땡이에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데 특히 뭐 장세동 시절이나 장세동 안기부장 시절이나 네. 뭐 김영욱 시절,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 시절 그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그 시대에는 안기부는 최고의 힘이었는데 뭐 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감사원이 말이에요. 감사원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권력기관도 아니야. 뭐 와서 까불거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굴하지 않고 안기부 청사까지 갑니다. 이렇게 안기부 청사에 도착한 감사원 직원들은요. 안기부 직원들이 문을 막고 출입을 시켜주지 않자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서고 뭐고 없이 무조건 못 들어간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당황한 감사원 직원들은 이회창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오갔대요. 이회창에게 전화를 한 거죠. 감사원 직원들이. 원장님 안기부 애들이 배째라고 나오는데요. 이러니까 이회창이 그래? 그럼 배째 버려. 째버려. 밀고 들어가.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일단은 감사원에서 서류를 이제 정식 서류를 공문을 갖고 이제 안기부 찾아간 거예요. 네. 이거 내밀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겠으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안기부에서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필요 문서 없어. 필요 없어. 문서 필요 없어 됐어 그냥 가 문 못 열어줘. 이러면 보통 그냥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회창이 형이 그래? 강제로라도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소신 들은 국민들은 열광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만세지. 이런 그러니까. 감사원이 어디 있어요? 만세지. 그러나 다른 감사와는 달리 이 안기부 감사는 처음에만 이렇게 요란을 했지만 이 마지막 조사 발표는 뜨뜻미지근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작가님? 제 생각은요.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안기부에서 뭔가 이회창의 약점을 쥐고 딜을 하지 않았을까? 뭐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안기부 조사한다고 하자. 안기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이회창이 딜을 당연히 캐지. 야, 저 안 되겠어, 딜 캐봐. 그러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털면 먼지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까? 네. 조금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털면은 뭐 부처님, 예수님 아닌 이상 털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털면은.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조금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쉽네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뭐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의견들은 각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감사원의 전격 안기부 조사로 안기부 내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분기탱청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이런 대목에서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욕하지 읽지 마? 마세요. 그냥 욕하지 마? 그냥 제가 쓴 거예요. 내가 열받아서 그냥 쓴 거고. 진짜 그냥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팩트 TV 우리 뭐 PD들이나 FD들이 생각이 없어. 내가 여기서 원고에다가 화나서 욕을 썼다고. 그걸 그대로 갖고 전미란 아나운서 읽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없나? 좀 머리를 왜 달고 살아? 생각 좀 하고 살아. 아이고 진짜. 이거 하나 막방이니까 말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할게요. 하지 마세요.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하세요. 하나만 할게요. 욕하세요 그러면. 욕하기가 욕하는 게 그렇게 아니라. 욕하는 걸 원한다면 욕하세요. 욕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 작가님 여기서 그
본인 본성에 충실하게 욕 시원하게 하시잖아요. 팩트TV니까. 네. 딴 데 가서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EJ나 여기서나 하시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 뭐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죠. 여기가 내가 6대1 팩트인가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만큼 자유롭다는 얘기지. 팩트 TV는 방송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잖아요. 일단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내가 막 공중파 SBS나 뭐 YT 이런 데 가갖고 에이 씨발 이래 한번 해봐요. 난리 납니다. 방송 애들 다 나가갖고 전부 줄줄이 불러가갖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서 넥타이 메고 고개 숙여야 돼요. 거기선 그럴 수 없죠. 여기는 방통위 심의를 받지 않는 그래서 정말 쫄지 않고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시잖아요. 본인의 본성을 다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전미란 아나운서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라 이 말이지. 전미란이 그 생각 못하고 읽었어 봐. 나중에 딴 데 가지도 못해요. 저 욕하는 여자 아나운서 이런다고. 아유, 아 생각이 그래요? 없어. 이거 욕 뭐 괜찮은데?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 뭐 그렇게 나쁘게 써있지가 않아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 이 작가님이 이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감사원에 이제 도청을 실시했다는 그냥 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제가 뭐 압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회창이 아마 안기부와 빅딜을 하게 됐고 안기부 감사 발표는 마지막에 조용하게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론 팩트티브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이 감사원장 공간에 말이죠. 항상 늘 언제나 에브리데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답니다. 이회창이 클래식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어울리잖아요. 클래식. 그렇죠? 저는 뭐 진짜 안 어울리지만. 그러니까 일하면서 늘 그 감사원장 공간에 클래식을 좀 크게 틀어놨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 뭐 이회창이 클래식을 좋아해서 틀어놨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이미지 메이킹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제 생각은 도청이 도청이 염려돼가지고 클래식 그런 음악을 방법이. 틀어놓고 도청이 염려해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사사삭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안기부가 도청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했거든 옛날에. 어떻게 알아요? 뭐 그거를.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땐 더 하죠. 더 하지 당연하죠. 더 하지. 이번에 뭐 카카오톡에서 네. 감청 영장 와도 집행 불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이 그럼 뭐라 했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 먼저 감청하고 영장은 나중에 받을게 이랬거든요. 미친놈들이지. 정신나간 놈들이지. 아이고 아주 기업을 작살내려고 할 때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 검찰이고 뭐 안기부 그랬으니까 충분히 감사원장 네. 공간에 도청할 수 있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안기부 감사가 마지막에 부실로 끝났든 어쨌든 간에 이회창의 이 안기부 감사로 인해서 평화의 댐 문제가 전두환 정권이 실시한 안보 장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전에는 진짜 우리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평화의 댐이 금강산댐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금강산댐을 건설하면 그래서 걔들이 북한에서 금강산댐을 만들어서 물폭탄을 내려부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63 빌딩이 반으로 잠기고 저 국회의사당은 태권부이 나오는 그 머리만 남아있다. 이거를 아주 그 그래픽으로 방송에서 신문과 방송에서 연을 떠들었습니다. 그때 몇 살이었어요? 86년도. 86년도요? 4살? 아 그러면 뭐 돈 내진 않았겠군요. 아 86년도요? 네. 1살. 한 살이었습니까? 네. 예.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부터 돈을 냈거든요. 평화의 댐 성금이라 가지고 학교에서 왜 그걸 초등학교 애들한테 돈을 삥을 뜯어 미친놈들이지 그거를 그래서 그 돈 누가 갖고 왔습니까? 전두환이 주머니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두환 그 일가로 커묻은 돈을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내국민 사기쳐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200억 톤 그랬습니다. 물폭탄 200억 톤. 그런데 금강산 댐은 사실 200억 톤을 저수를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금강산은 200억 톤을 담수를 하려면요. 네. 정말 금강산뿐만 아니고 북한에 있는 물 다 끌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라를 쳤다니까 이놈들이. 자, 이 작가 짱님께서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뭡니까 춘포 세븐님 별풍선 90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이회창 감사원장의 이 감사로 물폭탄 200억 톤은 거짓말이고 실제는
27억 톤에서 한 59억 톤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 그런 결과가 발표가 난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평화의 댐 건설은 사기다라고 했던 거 사실은 그동안 설로만 있었거든요. 그 설을 실제로 사기였다라고 입증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박수 쳐줄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 감사원장이 이해창이 아니었고 그래서 안기부를 감사를 못했다면 이거 평화 댐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거였었죠. 그러니까 감사원장 이런 대쪽 같은 성질이 너무 필요하고 뭐 우리가 지금은 이회창 하면은 그냥 뭐 정권력의 누님은 노역 정치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정말 리즈였다. 그러니까 법관 시절을 제가 그렇게 리즈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참 부당한 정권 아닙니까? 네. 부당한 정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운 법관들도 많아요. 나 못한다 옷 벗은 법관도 많고. 근데 어쨌든 이회창은 그 안에서 살았잖아. 그 안에서. 않고 어쨌든. 그 안에서 어쨌든 그 살았잖아요. 물론 뭐 소수 의견 냈다 그러는데 몇 개 냈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관에 있었을 때를 뭐 리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뒤에 있었던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이 시절은 정말 박수 보내야 된다. 정말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감사원장이 인기가 있으니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앉힙니다. 파격적 대우죠. 네. 국무총리를 안 쳤는데 원래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대독총리라 그래요. 대신 뭐 대신 읽는 거지. 대통령이 할 말을 대신 읽는 딱 뭐 권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얼굴 마담 총리라고 하죠. 얼굴 마담은 사건 터지면 대통령 대신 나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대통령이 못 물러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였거든요. 바지 사장이지 한마디로. 그런데 이회창이 국무총리 되더니 나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야. 대독 같은 거 안 한다. 바지 사장 안 한다 나는. 나는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YS 형이 뒷목 잡을 일이지. 저거 지금 저 YS 정권이 인기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회창을 불렀거든 국무총리로. 그런데 아니 와서 얼굴 마담이나 해주면 좋은데 지 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YS가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딪혀가지고 국무총리를 또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멋있었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의 지조와 소신, 법대로 외치면서 나아갔던 어떤 끈기 이런 거를 박수를 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당시 민주당 또 신한국당에서 서로 당겨가려고 우리 당으로 입당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회창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당의 지지도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김대중 당시 뭐 민주당 쪽도 땡기고 또 신한국당 쪽도 땡겼습니다. 서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회창 국무총리가 신한국당을 선택했다는 거.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다들 솔직히 그동안 이회창 해왔던 거 보면 당연히 야당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그쵸? 왜 근데 쫓아다가. 왜 갔냐? 대통령 하려고 한 거예요. 봐요. 민주당에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이 있잖아. 민주당에는 김대중이 있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국민적 인기를 얻고 지랄 똥을 싸도 대통령 후보가 안 돼. 민주당에서 안 된다니까? 그 이후 뭐 될까 말까. 그건 뭐 나중 일이고. 근데 사람이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멀리 못 내다봐요. 바로 앞만 보잖아. 내가 이렇게 국민적 지지도 있고 대통령이 될 것 같거든. 근데 신한국당 입당하면 어때요? 아무도 없어. 무주공산. 예? 아무도 없어. 누가 있어? 후보가 누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가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 또 진짜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국민적 인기를 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신한국당 간 겁니다. 자기 대통령에서 권력국 때문에 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이회창의 어떤 삶이 정말 보여지는 그것만큼은 아니다. 그럼 결국은 자기 욕심, 더 좋은 곳, 국민들의 어떤 그런 걸 살피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욕심에서 그렇게 신한국당에 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회창 본인은 민주당으로 자기 입당하면 김대중으로 혹은 자기로는 정권을 잡기 힘들다고 보고 신한국당으로 가서 대통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감사원장이나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했었던 모습을 딱 보여주면 이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그 이회창을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의 실망을 시켰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의 병역 비리가 문제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들의 병역 비리가 터져 나오고 또 차떼기, 그 덤프 트럭으로 돈을 받아 처먹는 그런 짓거리를 이회창이 저질렀죠. 아니 뭐 이회창 밑에 사람이 했지만 이회창이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 할 수 없어요. 다 알았던 내용이야. 그래서 도덕성이 아주 치명타를 입고 2번 아니 3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회창의 마지막 그 잘못은 자기가 당시 야권을 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여권을 택한 거였고 그게 결국 끝내 이회창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본인은 대통령 당선의 안전한 길로 가려고 신한국당형을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 간판을 달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말입니다. 저는 삶이라는 게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늘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 오늘 10월 24일 아닙니까? 네. 내일 모레가 10월 26일입니다. 내일 모레. 네. 맞네요. 박정희 죽은 날 있죠. 박정희가 총 맞고 죽은 날인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에 가담했던, 그 박홍주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박홍주 대령이 사형당하죠, 결국은. 사형당하는데, 박홍주 대령이 자기 어린 딸들한테 유서 형식으로 편지를 남겼는데, 그런 거였어요. 딸들아, 니네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신중을 가해라. 자기 마지막 말을 그런 유서로 남겼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이 박홍주 대령에게 야 각하도 죽인다 이랬을 때 저는 못합니다. 이랬으면 박홍주 대령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상관이 그렇게 했다고 그게 딱 지시하니까 뭐 상관 명령 따라야지. 알겠습니다. 거기 참여했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이거죠. 그렇게 선택해서 자 어린 피덩어리 같은 딸들 남겨놓고 그렇게 형장 이수로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 마찬가지 이회창도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국무총리 물러나고 양당에서 나와달라 이랬을 때 어디로 입당할까? 어디로 입당하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고 어디로 입당하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더 희생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디로 입당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되는 쪽으로 갈까? 어디로 입당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여러 차례 정말 엄청나게 맨날 며칠 고민했을 텐데 결국은 이회창은 신한국당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비운의 대통령 후보로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인생을 마감하게 된 진짜 결정적 순간이네요. 그게. 그렇죠. 결정적 순간이죠. 그러니까 또 아들들의 어떤 그런 것도 다 까발려지고 그럼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 추락의 길. 쪽팔리게. 근데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회창의 어떤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네. 이제 뭐 국회의원을 꿈꾼다든가 대통령을 꿈꾸다든가 한 사람들은 아들이 있으면 거의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다 빠졌어요. 그런 장차관 아들 국회에 다 빠졌다고. 근데 이회창을 보고 나서 느낀 거야. 군 문제, 병역 문제는 진짜 대단한 거구나. 아니 사실 이회창이 있고 대통령이 떨어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2번이나 떨어진 것은 딴 거 없어요. 결국은 아들들 문제거든. 아들들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도 뭘 아들 자기가 대통령 꿈이 있으니까 미리 애 둘 다 군대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남경필의 대통령 꿈은 날아갔지. 아들이 사고 치는 바람에. 그 아들 간수를 잘해야지. 그래서 뭐 앞으로 사실 뭐 제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나오려고 원정 출산을 하려고 그러다가 왜요? 군대 안 보내려고요? 안 보내려고. 이 군대 보내면 우리 EJ 대한민국 군대 족구하라 그래 편 들어보면요. 가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대 진짜 가간도 아니야. 이거 웬만한 정신 상태를 가진 부모님은 절대 안 보냅니다. 미친 군대입니다, 미친 군대. 아니 사실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우리 아버지도 갔다 왔고 다 갔다 오고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갔다 오지만 거기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정말 힘들게 군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거면 보내기 쉽지 않지.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애를 낳은 것은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군대를 보내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마지막 64회 결정적 순간 마지막 방송 64회 대쪽 감사원장 이회창의 결정적 순간은 바로 그때 선택. 신한국당이냐 민주당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방송을 쭉 들으면서 이회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나는 이회창을 존경해. 아 그랬어요? 예, 저랑 나이 차이가 40대신가? 예. 그래갖고 에잉?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리즈 시설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요. 특히나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제 귀에 가장 꽂혔던 건 성역 없는 아, 이 단어였어요. 예.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부터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성역 없는 수사권 기소권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잡혀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리제 시절을 떠나서 이런 나라가 좀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말 필요할 때지. 이명박이 사과를 얼마나 치고 얼마나 아유 그거 밝혀야 된다니까요. 진짜. 해먹은 돈이 얼마나? 그럼요. 먹지. 지금 아니 뭐하는 지금 아니 그 헤쳐먹기만 하지 왜 또 이 나라 이 환경을 아주 재앙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뭔 무슨 뭐 자원 외교 한다고 무슨 뭐 몇십 조의 뭐 어떤 뭐 경제적 효과가 있네 없네 했어가면서 외국 돌아다니다 다 처망하고 말이야. 그거 다 공적 자금 또 국민 돈으로 다 그 세금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기업 지금 이명박 때문에 다 파산 직전입니다. 그거 왜 가만두고 있어?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이 전 정권 파야 되거든. 전 정권의 비리를 파야 되는데 왜 박근혜가 가만히 둘까? 한 세트니까. 저는 한 라고 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세트라고 그런 것보다는 네. 이명박이 박근혜 약점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세트. 한 세트입니까? 그 얘기죠. 잡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 밝혀지면 큰일 나요 사실. 뭐 그런 것들을 한 두세 건 지고 있다. 그래서 못 치는 거지. 날 쳐? 그럼 한번 해봐. 아마 그래서 지금 안 치지 않을까. 제대로만 쳐도 그럼요. 인기 진짜 많으셨을 텐데. 그걸 못 하고 대통령.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시는지. 그래서 하여튼 이 성역 없는 수사, 성역 없는 감사는 지금이 물론 그때도 필요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필요했지만 지금 더더욱 절실한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해창 같은 감사원장 혹은 뭐랄까요, 검찰총장. 네. 그러니까 대통령 말만 듣는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은 뭐 대통령 일로 와 그러면 뭐 복날에 개처럼 꼬리 흔들면서 가는 그런 어떤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아니고 이해창 같은 이런 감사원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올리지 않게 이해창을 계속 띄워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덕분에 리즈 시절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리즈 시절이 있었다는 거. 자, 이별타른님께서 별풍선 20개, 폴 투 플라이 세븐님께서 별풍선 64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네. 64회니까 꽤 오랫동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작가님이 고생하셨죠. 64회까지 끌어오시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64회 동안 팩트 TV를 먹여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지겨워. 팩트 TV를 먹여 살렸으니까. 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팩트 TV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좀 먹고 살길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항상 팩트 TV를 사랑해 주시고 뭐 전민아 아나운서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네. 64회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뭐 저희는 또 언젠가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뭐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국민 TV에서 아웃되고 팩트 TV에서 아웃되고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래. 자, 여러분들이 그다음 또 여러분들 좀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책 또 아름다운 책들 많이 또 사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계속 또 다른 방송에 만날 수 있겠죠. 자, 감사드리고 대단히 여러분들 들어주신 분들도 대단히 고생하셨고 우리 신 PD님을 비롯해서 팩트TV 엔지니어 일동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전면 아나운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하여튼 공개 방송에서 만납시다. 그쵸? 공개 방송에서 안가 공개 방송 최대 한 50여 분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마지막 방송을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날은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조금 노가리 썰을 푸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중에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팩트TV가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중에는 힘들 것 같고 주말에서도 뭐 한 일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주말에 잡아가지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작가의 결정적 순간 마지막 회 피날레를 여러분들께서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폴 투 플라이 세븐님께서 지금 안가는 앉을 자리가 없네요 이렇게 하네요. 꽉 찼대.
가셔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꽃하고 케이크만 드리고 나와야죠. 뭐. 그 가면 또 그 가는 사이에 또 그 집에 가신 분이 계실 테니까. 가서 자리 너무 앉- 이른 시간이라서 아니 그저 이제 한창 가면 아마 안가 직원들이 전면 아나운서 다 좋아하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동안 뭐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디 제가 수첩에다 원래 마지막 방송 때 네. 감사한 분들 이거 드리려고 집에다가 준비했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인 걸 처음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제가 하시면. 꼭 댓글이라도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폴라 베어스님께서 안가 오늘 뭐 하면 그랬는데 오늘을 나침박. 그 번개. 번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침박도 마지막 방송 아닙니까? 네. 나침박도 마지막 방송. 오늘이 시즌 4가 시작이고 3가 이제 막방 끝났고 그냥 쭉 하지 뭘 그럼 시즌 3 끝내고 시즌 4를 오늘 4 녹음하는 날일걸요?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